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D100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되게 짧은 충고랄까? 쌤이 가끔씩 쌤 나이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쌤은 08학번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16살 정도 많을 텐데 쌤도 사실 재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하는 과정에서 뭐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이제 쌤이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얘기들 D100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인가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들을 그냥 간단하게나마 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PPT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쌤,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특히 D100이 남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더더욱 공부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제가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뭘 하면서 살고 싶냐? 너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고 꼭 직업이 아니라도 어떤 노동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어떤 방향의 삶을 가져가고 계획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애정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해 가지고 막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보통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어떤 일부 친구들은 약간 그런 얘기들 해요. 쌤 확실한 건요. 제가 공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공부가 자기 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공부가 내 길이 아니니까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다는 거야. 확실한 동기부여가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럼 노래하는 거,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면 운동하는 거, 혹은 뭐 내가 뭐 게임 만들고 싶다 그럼 게임 기획하는 거 그런 거랑 관련한 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이 공부랑 관련된 거는 내가 꼭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쌤이 또 바로 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노동을 하든 사실 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다시 공부를 하는 직업으로 오기는 했단 말이지. 쌤도 사실 학창시절에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 쌤이 오늘 어제인데 정확히 말하면 쌤이 어제 저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빨간불에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허리가 많이 놀랬나 봐. 그래서 아무래도 내 생각엔 디스크가 살짝 터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약간 허리에 고통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쌤이 이거 참으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와, 내가 지금 겁내 아파.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도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가거든. 그래서 내가 해설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때도 허리를 잘 못 굽혀. 지금 상황이면은. 근데 뭐 낫긴 할 거예요. 낫긴 할 건데 내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내가 막 이런 고통을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단 말이지. 근데 내 결론은 사실 그거였단 말이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런 거야. 내가 그 전에 공부 같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악 물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은 그랬다고 볼 수 있어. 실제로 쌤 같은 경우는 고3, 고1, 고2 막 이럴 때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노력했냐 그러면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 근데 내가 재수할 땐 진짜 열심히 하긴 했거든. 쌤이 그런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길을 잡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걸 원해서 내 인생에서 이런 걸 이제 하이데거가 실존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준 그런 목적에 따라가지고 던져진 채로 사는 삶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삶에 있어서의 동기부여나 의욕에 있어서도 차이가 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쌤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도 나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노동을 해야 된다.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노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의욕이 더 많아진다라는 건 공감이 가는 부분이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럼 공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쌤이 뭐 여러분들보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지만 여러분들과 짧진 않겠죠. 보통은 여러분들보다는 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런 거야. 쌤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시절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막 내 몸을 해칠 정도로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당연히. 막 잠을 너무 줄여가면서 한다든지 거의 막 뇌가 막 뿌옇게 될 정도로 막 스모그 현상이 생길 정도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쌤이 사실 재수를 할 때는 그 전까지의 인생에 비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사실 그 전까지 인생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재수하면서 쌤이 계속 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 상황에 던져졌어. 이 수능이라는 상황에 던져졌고 이제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남은 100일 동안에 내가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해나가는 경험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내가 한 5년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입장에서 너무 옳은 판단이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수생 생활을 하든 이 고3 생활을 하든 그 과정 속에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 반드시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하는 걸 할 거야. 그럼 노래하는 그 순간순간이 매번 즐겁냐? 그렇지 않아요.
게임 기획을 쌤은 실제로 게임 기획을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쌤이 N사에서 또 게임 기획자 출신이잖아. 게임 기획을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게임 기획을 하기 전에는 그걸 하면은 매일매일이 행복이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런 순간일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실제로 어떤 일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내 나름의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겪어왔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능이라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던져진 상황이 되게들 많겠지만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한편으로 오만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되게 선택한 길을 가고 좋아하는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를 악물고 꽉 물고 막 고통을, 허리 디스크의 고통을 막 버텨가면서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보고 있는 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당장 흥미가 없다는 거 혹은 흥미가 있다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게 그렇잖아. 전국에 있는 모든 비슷한 나이대 학생들이 적으면은 30만, 많으면은 40만, 60만까지 해가지고 똑같은 이 경쟁 과정에 던져져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없거든. 딱 이 수능을 치고 나서 대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각자의 진로가 갈리고요. 경쟁하는 구도가 갈리고요. 경쟁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의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경쟁을 해볼 기회가 더 이상 없단 말이지.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딱 하나 있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공정하게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안에서 순위도 명확하게 결정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에서는 순위가 명확하게 결정나지 않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쟁 과정이 한아름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간 이후에,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그나마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성과가 직접적으로 수치화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이 결국은 수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에서 이 입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사회로 던져졌어, 말하자면은. 그러고 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는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막상 그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3 입시 때도 제대로 못했어. 뭔가 하기 싫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회피해왔던 성향의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자신에게 하고 있어. 자아 정체성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무리 좋아하는 일로 가도, 좋아하는 일이 눈앞에 보이고 그걸 향해서 성취해야 되는 과정이 눈앞에 뚜렷하게 보여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원래 나의 성향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 정체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피하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게 되냐면, 내가 그거 잠깐 했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더 열심히 했었으면 될 수도 있는데 나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은 인생을 되게 회피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라고 변명하면서 사는 건 너무 비참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게 지금 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반성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말 그대로 이 정도 이상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잠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을 해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6시간, 7시간 딱 잘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자면서 휴대폰 같은 거 좀 자제하고, 그지? 잘 때 휴대폰 같은 거 하면서 맨날 밤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졸고 이런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면은 크게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쌤은 실제로 많이 경험적으로 겪어보고 하는 말이야. 쌤 같은 경우에는 재수할 때 그 경험이 나중에 인생에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내가 재수할 때 그 정도의 반만 노력해도 솔직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수능 강사로서 내가 지금 막 고통을 참으면서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고3이나 재수생 때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때 나 공부하기 싫었고 그때 나 여러 가지 하기 싫었지만 그걸 억지로 참고 했던 경험이 있어 분명히. 그리고 어떻게든 성과를 이뤄내가지고 쌤이 어쨌든 서울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쨌든 성취를 이뤘던 경험이 꼭 대학교 입시 결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 봤는지의 그 과정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이란 게 결국은 여러분한테 나중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내가 어딜 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성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100일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 100일 못하는 건 좀 어이없지 않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일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제일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사탐이라는 것도 절대 부정하지 못할 거야. 국어, 영어, 수학 당연히 다 중요한 과목이죠. 사탐보다 어떻게 보면 표준 점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과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쏟아부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은 사회문화랑 생활과윤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과목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과목들이에요.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어떨 때는 막 만점까지 받아오고 그래. 그렇다고 막 해가지고 쌤이 막 이런 얘기 한다 그래서 난 9월 이후에 해야겠다. 막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꿀밤 맞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순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나가셔야 되는 거죠. 100일이면 충분하다, 100일이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생각할 시간에 빨리 계획 짜시고요. 오늘부터 빨리 사회문화 생활관리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도 괜찮으니까 당장 책 펴고 공부하세요. 이 영상 보고 나서 무슨 그거 막 감상에 잠기지도 마. 막 자꾸 동기부여 영상 있던 거 보고 나서 막 10분 동안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지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기계적으로 펴세요. 기계적으로 책 펴시고 공부하시고 그걸 지금부터 100일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계속 고통이 찾아오고 계속 스트레스가 찾아오겠죠. 그만두고 싶고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계속 보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을 100일만 한번 참아본다고 생각하시고 마음가짐을 재정비해. 그러고 나서 공부하면은 성적은 어차피 오릅니다. 안 오를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오릅니다. 특히 사탐 부분에서는 쌤이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시간을 쏟아부은 친구들은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지금 성적보다 그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목표 설정하시고요. 계획 짜세요. 비현실적인 계획은 세우지 마. 무슨 하루에 막 사탐을 10시간씩 공부한다 이런 계획 세우지 말고 오바 떨지 말고 현실적인 선 안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하면서 이 어떤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 안에서 사탐 과목 공부는 쌤이 보통 일주일에 한 7시간 정도면 정말 충분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정상적으로 커리큘럼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커리큘럼을 전혀 못 따라왔거나 사탐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0시간, 14시간까지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최근에 시작했다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일을 좀 악무세요. 100일 동안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지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의지로 여러분들을 좀 더 몰아붙인다고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당장 휴대폰부터 어떻게 좀 하라는 소리예요.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잘 때 휴대폰 잠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럼 휴대폰 맡겨봐. 그럼 어머니 아버지 그날 잔칫날 버립니다. 막 페스티벌이야 그냥. 우리 새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 정도의 각오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각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빠졌던 유혹은 쌤이 막 일일이 짚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에 빠졌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부터 극복할지에 관한 생각들을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명확하게 여기부터 이 기간 동안에는 여기까지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 요 성적 상승까지는 이뤄내겠다. 그 성적이 최종적으로 성적에 약간 미달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100일 동안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기계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래서 쌤이 이 재수를 하거나 뭐 아니면 고3 친구들한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공부할 때는 니들의 MBTI가 아무리 극 F 성향이라고 해도 T 성향으로 살짝 바꿔야 돼. 그 외부의 요인들에 흔들리지 말고 자꾸 감정적이 되지 마.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거에만 충실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쌤이 예전에 되게 감명받았던 게 그 김연아 선수라든지 뭐 장미란 선수라든지 막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한테 특히 김연아 선수가 막 인터뷰한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 막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김연아 선수한테 그런 걸 물어봤단 말이지. 아, 이 연습을 할 때 몸을 풀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푸시나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대답해요. 뭘 생각을 해? 그냥 푸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공부도 그런 거야. 막 여러분들이 막 이 공부를 해가지고 3점이 올라갈 때마다 나중에 뭐 대법관이 되니 뭐 대통령이 되니 나중에 내가 월 1000을 버니 막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스스로도 되게 꼰대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사실 조언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쌤이 생각하는 게 되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고통 그런 것들은 불교의 입장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이거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이 고통이 또 다른 쾌락을 불러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계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오늘 매일매일 한다. 지금 이 순간 1시간 안에 한다. 5분 안에 한다. 이 문제를 내가 1분 안에 풀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수능 성적이 막 만점이 받고 그런 성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선에서 더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 뭐 수능 날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은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한다면. 혹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운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이미 내 마음가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 이런 도전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두 운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게 지금 수능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모두가 할 수 있다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다들 50점 맞고 다들 만점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쌤도 그랬었고 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서울대 나온 친구들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입시에서 성공했었고 다른 직업생활 뭐 나중에 변호사 시험 보는 애들 뭐 여러 가지 고시 같은 거 보는 애들 물어보면은 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냥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순간순간이 결국은 나한테는 도움이 되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나머지 100일을 기계적으로 달려나가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쌤이 커리큘럼에서도 지금 또 막 쌤이 굳이 막 고통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 그래 내가 좀 지금 이 디스크 때문에 좀 아픈데 이런 것들마저도 여러분들도 뭐 꼭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도 소소한 고통들이 다 삶에 있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달려보자고. 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빨리 치료 받을 거거든. 그 치료 받고 이제 이 고통을 딱 눌러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쌤도 수능 때까지 열심히 달릴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또 본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반복해가지고 만날 거니까 그때 또 본 커리큘럼 영상에서 또는 뭐 9월 평가원 해설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응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힘내가지고 한번 달려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이 영상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쌤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